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좀 그 스포일러성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거니까 그거 좀 감안을 해주시고 뭐 그것을 스포일러를 좀 미리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은 굳이 계속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조회수는 영 안 나올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인티드 러브라는 영화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테인티드 러브는 제가 올해 많이 본 영화가 딱 세 나라더라고요.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렇게 극장에서 본 영화들은요. 영화제 가서 본 영화들 중에 좀 국적이 좀 다양한데 그래서 간만에 중국 영화 하나 개봉했길래 이 영화를 한번 좀 보러 갔습니다. 2023년작이고요. 테인티드 러브의 이제 포인트 원래 제목은요. 그 한자 이제 중국어 중화권 2023년 9월에 개봉을 했으니까 앵무살이라는 제목입니다. 앵무살은 그 이 앵무새들이 이제 계속 속삭여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중국어 원제의 의미는 끊임없이 사기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앵무새처럼 계속 되뇌기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기치는 이 로맨스 스캠 하고 하는 범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어서 그것을 죽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하퍼리 2의 소설 제목을 갖다 중국식으로 변형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작품의 그 연출과 각본은 마영심이라는 감독인데, 마잉신이죠. 스페인에서 영화를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페드로 알마드로바를 그러니까 소개한 큐레이터를 했던 것이 이제 경력에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이 각본과 연출 데뷔작입니다. 평가는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평가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게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일단은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이 작품이 이제 수입된 이유일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례적으로 중화권 멜로 드라마로서는 거의 이제 연속적인 히트작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제 과거만큼 뭐 90년대 홍콩 영화 전성기 8, 90년대 그런 시기만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도 요즘에 이제 거의 중화권 영화가 그 외면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일부 청춘 영화 제외하면.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작품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작품들을 통해서 히트작을 그래도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주동우라는 배우가 이제 이 영화의 흥행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 작품에서도 연기력만큼은 매우 뛰어난 수준을 보여줍니다. 주동우는 이제 그 중국의 그 뭐 연기 그 연극 영화 전용 학교인가요? 정확하게 뭐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쪽 출신으로 이제 장이모 감독의 이제 마지막 그 대표 배우죠. 장이모가 이제 대표시킨 뭐 공리나 장쯔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배우들이 있는데 그 궤를 잇는 거의 마지막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동우가 산시나무 아래라고 해서 학생 시절에 2010년작에 아주 순수한 사랑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크게 히트한 것은 국내에서도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로 리메이크가 된 중국상의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작품이죠. 원래는 7월과 여생인가라는 아마 두 등장인물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 중국식 그 중국에서는 그 아마 그 LGBT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대륙상으로 근데 중국식 LGBT 영화 같은 영화입니다. 물론 둘은 이제 친구로 나옵니다만 거의 뭐 연인 수준의 감정을 보여주는 영화죠. 이 작품으로 이제 각종 상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흥행 신기록을 세웠던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 볼 수 있는 먼 훗날 우리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멜로드라마죠. 중국 청년들의 일상을 담고 있는 실상을 담고 있는 그 작품으로 역시 또 크게 흥행 스코어를 기록하고요. 중국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로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극장 개봉이 안 되고 유야경이라는 전 그 홍콩의 유명 배우 출신 감독의 작품으로 이 먼 훗날 우리가 또 그게 나름대로 크게 성공한
작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근에 이제 지금 재개봉을 다시 하고 있어요. 중국 영화는 이례적으로 2014년,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이 중국 내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년 시절의 너라는 작품으로 이제 역시 이 작품 역시 중국산 감독의 영화인데 이 작품으로 이제 역시 또 중국의 각종 시상식 연기상을 휩쓸었죠. 뭐 이 영화의 작품 흥행 스코어도 매우 좋았고요. 아주 뭐 사실은 되게 살벌한 그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소년 시절에요. 이게 경쟁이 치열한 나라들,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그게 굉장히 하여튼 좀 이 서열화되면서 그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 소년 시절에 너도 아주 리얼하게 그려졌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앞뒤에 이제 보면 이제 요즘에 중국 당국의 그 메시지 같은 게 들어있어서 좀 흥을 깨는 면이 있습니다만 영화에 대한 좀 그 흐름을 깨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훌륭한 작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게 된 영화가 이 주동우의 테인티드 러브라는 영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흥행작들의 궤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 주동우라는 배우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멜러적인 성향, 그 다음에 상처받은 인물에 대한 연기를 굉장히 잘해내는 배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주동우와 그리고 나머지 출연진들의 연기도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상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린즈광 역의 장희 같은 배우도 연기를 상당히 잘하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사실 4명이 거의 전부인데 이 4명의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데는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들의 연기로서도 커버가 안 되는 각본적 구성이라든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어쨌든 테인티드 러브의 등장인물은 저우란이라고 하는 주동우가 연기하는 이제 인물이 중심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저우란의 궤적의 그 여정에 따라서 만나는 인물로 이제 이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라고 하는 인물, 장이가 이제 장이란 배우죠. 배우가 연기하는 린지광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쉬자오라는 인물은 장류라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몽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팡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아까 앵무살이라는 원래 원주처럼 이 영화 보면 3장이 이제 이 포스터에 보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테인티드 러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훼손된 사랑, 뭐 이제 오염된 사랑, 뭐 이런 개념의 그 번역어입니다만 사실은 이 영화는 소재적으로는 범죄에 관련된 이런 스릴러에 가까운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안 맞는 옷과 결합을 하면서 이 영화의 약점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좀 얘기를 보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판 예고편은 완전히 주동우 중심으로 편집이 돼가지고 멜로드라마인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영화의 톤 앤 매너가 좀 안 맞는 게 배우들은 연기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는데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멜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 자체가 로맨스 스캠입니다.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인물은 주동우만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맨스 스캐너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누군가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고, 아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고 봅시다.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과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 휴대전화에서 이 문자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말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로 이제 목소리를 갖다가 전하는 게 더 빠른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주인공 저우란과 이 계속 달콤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영화의 이제 등장 인물을 지금 찾아보기 그래서 그냥 청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타이틀이 뜨기 전에 로맨스 스캠으로 55만 위안을 보냅니다. 55만 위안을 이게 이제 55만 위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돼서 이제 눈치챘다는 말을 메시지를 보내는 이 지금 예고편 캡처입니다. 중국판 예고편의 캡처인데 그런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이제 연락 두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9개월 전에 이제 베이징에서 동시통역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 저우라는 이제 되게 동시통역사니까
그 커리어 우먼인 거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그 시작하면서 메시지가 이렇게 떠요. 이게 영화의 두 번 앞뒤로. 그거 별로 마지막에 한 번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로맨스 스캔 범죄에 대한 안내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맨스 스캔 범죄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좀 양상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주로 남성들이 많이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성들도 당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우라는 굉장히 타격을 보죠. 55만 위안이면요, 한 그 환산했을 때 한 1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 청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설정상 싱가포르에 일하고 있는 선원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선원에게 돈을 보내주는 거죠. 돈을 보내줬더니 이제 연락이 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뭐 사기 목적을 잃었으니까 이제 연락이 끊겨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우라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젠성 쪽에 어떤 이제 어촌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제 근거는 청이란 인물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얘기했던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찾아서 이제 오게 됩니다. 첸팅이라는 여성이 있다는 거죠. 첸팅이라는 여성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첸팅이라는 여성이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있던 대화에 주목했던 얘기 중에서 그 동네에 이제 그런 묘사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언급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첸팅이라는 인물을 찾아가지고 자신이 대화를 했던 사람들의 이제 실체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뭐 이런 유의 범죄, 뭐 우리도 이런 영화들, 뭐 보이스 같은 영화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 이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실체를 찾기가 되게 어렵고 경찰의 도움 받기도 어려운 걸로 되어 있죠. 자,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에 안 들어지는 중국 영화에선 공안은 나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테인티드 러브 이 영화에도 이제 공안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문제 해결할 때 등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여성은 혼자 와 있지만 이 여성과 이제 교류하고 있는 팡닝이라는 여성이 이제 있어요. 이 영화에 이제 조연급, 아까 포스터에도 등장하는 이몽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인물도 역시 로맨스 스캠에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아마 했던 인물이고, 이제 그 피해자들이 20명 가량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인티드 러브가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로맨스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좀 접근 방식이 좀 독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동우라는 인물이 이제 상처를 깊이 받고 또 사랑했다라고 하는 감정이 그 가짜 사랑에 속은 진짜 감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꼈을 땐 돈을 기꺼이 보내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것이니까 그 감정만큼은 진짜 사랑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용한 이제 악당들이, 로맨스 캠 사기범들이 이제 가짜 사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테인티드 러브에서는 이제 그 감정을 아직까지도 정리하지 못한 저우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저우란식의 복수가 상당히 좀 이상해요. 말하자면. 자, 결국 이제 찾아내고요. 이 과정에서 이 어떤 한 남자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게 그 이 동네에 이 동네 마을에 그 관광을 왔냐는 얘기를 이제 택시 기사한테도 듣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땅이 갈라질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우리가 뭐죠?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 있는 섬에 가면 관음상이 영험해가지고 그 관음상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가 보죠. 그래서 그 관광객들 그걸 이제 이 사람에게 자꾸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관음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원을 이뤄주는 존재고, 말하자면 이제 그 부처님 중에서도 중생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가까운 그런 되게 너그러운 부처님이시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관음상은 이 모세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뭐 화성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벌어지면 가서 볼 수 있지만 평소에 배를 타고 가서 보면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만날 수 없다.
라고 영화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주인공들은 그 관음상을 직접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미 이제 이 로맨스 스캠이라고 범죄에 얽힌 사람들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두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 못한다는 설정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저우라는 이제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어찌하여 이제 약간 이제 이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우연의 법칙일 수도 있고, 이게 영화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우란의 완전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자 쉬자오를 만나죠. 쉬자오는 여행사의 그 젊은 사장이에요. 여행사의 젊은 사장으로 이 저우란에게 뭔가 반했나 봐요. 그 저우란에게 스카프를 갖다 주는 척하면서 이제 이 연락처를 이제 구하게 되고, 뭐 우연히 한 2번쯤 겹치면서 만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집이 건너편에 마침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저우란이 이제 이 아주 작은 첸팅이라는 전 그 로맨스 스캐범 범죄자가 이제 활용했던 어떤 인물의 그 이름, 여자친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결국 알아낸 거는 그 사진 속의 인물은 이미 2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범죄는 9개월 전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누가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을 만난 건 이 쉬자오를 만난 거는 이 적어도 영화의 본편상에서는 약간 우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쉬자오랑 만나가지고 만나고 쉬자오가 호감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얽히게 되고, 마침 쉬자오랑 아까 얘기했던 관음상을 같이 보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데, 거기서 이 쉬자오가 갑자기 아파서 못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우라는 근데 그 관음상을 보러 가거든요. 근데 쉬자오는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서 이 자식이 왜 거짓말을 했지? 라고 쫓아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이 남자가 이제 린즈광이에요. 쉬자오와 린즈광인데, 쉬자오가 동생, 여행사 사장이고, 린즈광은 장이고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결국 가다 보면 이제 이 영화는 가짜와 진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저우란이 이야기를 들었던 스토리 중에는 진짜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 가짜 같은 것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는 이 린즈광이라는 인물이 없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충 저우라는 이 쉬자오를 통해서 린즈광을 만나는데, 이 안경 쓴 사람이요, 장이.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까 맨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나왔던 자기한테 사랑의 미로를 속삭였던 그 앵무새, 이 사기범의 목소리였던 거죠. 사진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이 눈치를 챈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두 가지의 복합적 감정을 이렇게 이 주동우가 연기를 잘하긴 잘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분노 같은 섞인 감정도 안에는 있을 거고, 동시에 그 남자를 사랑했었던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대사에 보면, 영화는 이제 사랑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크기가 이제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걸 아까 관음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둘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눈치채고 친밀한 관계를 알게 되는 것들도 이 배를 타고 가서 이 쉬자오와 린즈광의 뒤를 쫓다가, 이 쉬자오와 린즈광이 이제 관음상을 보러 갔다가 결국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구원을 못 받고 돌아오는 게, 관음상을 못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인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힌트를 서로 흘리고, 사실상 아마 서로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범인이었던 장이의 린즈광도 이 저우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걸 알죠. 이미 사기친 사람이니까. 이지만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했었던 경우는 있다. 근데 이제 이 저우란이 알기로는 피해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의 이제 비밀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만들 때도 뒤쪽에 나오는데, 자, 어쨌든 간에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대충 이제 뭐 감각적으로는 나오는데,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아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뻔하고 저우란이 찾고자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자기한테 로맨스 스캠을 한 범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뭐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아마 이제 그 이 자기한테 속였던 남자가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노래를 불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방에 그래서 가자고 그랬던 거죠. 이 지금 이 린즈광이 이 슈자오를 꼬드겨서 이 여자를 불러내라. 이제 이 슈자오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눈치가 있으니까 자오렌을. 그래서 노래방 가자고 했는데 노래방 가자고 한 이유는 이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기가 헤어지기 직전에 사기 당하기 직전에 들었던 노래소리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린즈광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시 이 사람이 노래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사기칠 때 노래하는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자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자기는 그리고 시자오는 이 형이 노래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세 사람은 좀 가까워져서 밤새 이제 술을 마시면서 각자 이제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이 그 둘의 서로의 감정들을 갖다가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일종의 삼각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여러분이 이상한 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 영화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기범을 잡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마 감독은 그 로맨스 스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서 이 진짜 사랑에 대해서 진짜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은 이제 범죄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영화 개몽 영화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범죄로 접근하게 되면 이들이 그 조직 안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조직에서는 아마 이 친구 아마 쉬자오의 경우에는 사장하는 거 보니까 뭐 빚 같은 걸 청산하고 아마 독립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기를 쳐서 돈을 독립을 해서 이제 고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린즈광은 도박 등의 이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 등을 통해서 이제 자기 파괴적인 인물이 돼서 도박빚 같은 걸 또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저우란이 사기를 당했던 인물은 이 바로 린즈광이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경고해드렸죠. 근데 그 둘의 감정이 이 진짜와 가짜 서로 섞여 있다라는 설정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제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일단은 애초에 그 우연히 만나서 이 범인들을 만난다는 설정도 그렇고요. 범인을 하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과 삼각관계를 구성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조금 일종의 따지자면 잠입소설을 한 건데,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아마 감독의 의도는 로맨스 스캠 이제 두 가지의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그런 데 흥미를 느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로맨스 스캠의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실현시킨다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갖다가 좀 재구축해서 영화를 전개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설득력이 그닥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배우들의 연기를 잘한다는 게 또 그렇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를 잘해요. 그리고 촬영도 좋아요. 촬영도 좋아요. 근데 이제 몇몇 장면에서 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린즈광이라는 인물은 이제 이제 자기 속여 나가면서 어부라고 속이면서 자기는 수영을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조연이었던 이 친구가 팡링이라는 친구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자우란에게 오면서 이 자기 친구를 통해서 다시 이 쉬자오를 린즈광과 쉬자오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쉬자오라고 하는 그 여행사 사장, 이 사람이 또 역시 목소리를 듣고 자기를 속였던 남자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해준 적이 없고 주로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여자들의 목소리를 갖고 이제 캐치하는 것 같진 않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시자오 사실 아까 했던 팡링이라는 이 친구 저우란의 친구의 경우에는 영화에서 이제 목소리만 듣고서 쉬자오의 목소리를 캐치하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로 했던 전화가 이 쉬자오의 전화로 와서 쉬자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꼬시는데 꼬드겨 내는데, 그 꼬드겨 낸다는 얘기를 이 저우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누구죠? 이 린즈광이 오게 되는 거죠. 린즈광은 수영을 못 하니까요.
이 장면도 좀 되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린지광이 이 결국 이제 팡링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덫에 걸려서 뭐 덫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덫에 걸려가지고 이제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익사 직전까지 가는데 발이 닿는 데란 말이에요. 바다가 막 좀 이렇게 막 파도가 많이 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설정상 좀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는 충분하게 슈즈하오가 저우란을 그렇게 깊이 사랑한다. 물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깊이 사랑한다는 느낌이 좀 없거든요. 가짜 진짜 막 좀 섞여 있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헷갈리는데 또 이 질투를 한단 말이죠. 이 린즈광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영화 이제 결말로 가는 건데 결국은 이제 뭐 이 헷갈리고 헷갈리고 이제 일종의 밀당을 하는 건데 관객들과도 그 헷갈리는 감정을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영화에서 이제 결말부에서 결국 린즈광의 이제 그 과거가 드러나고 과거를 알게 되고 근데 과거가 뭐 특별하게 무슨 수사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린즈광이 회상을 하면서 린즈광과 이 시자오의 둘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직으로 끌려가 가지고 되게 끔찍한 경험 그러니까 탈출하면 죽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 결국은 그 조직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이 로맨스 스캠에 참여하게 됐던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동생을 챙기듯이 휘자오로 챙겼던 형 린즈광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휘자오의 입장에서는 이 린즈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우란에게 마음이 있었을 때 처음에 있을 때 린즈광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속일 수도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 정도의 설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말하자면 이게 뭐 무슨 사이다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지금 영화 속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히 그 베이징에 사는 그러니까 중국은 지역 이사도 쉽지 않은 동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징에서 상당히 고학력자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학력자 여성들이고 이 조직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은 이제 영화에 이제 린지광의 고백에 나오지만 린지광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진짜도 아니고요. 진짜 집도 절도 없는 정말 가난한 친구들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이제 중국의 사회 현실을 보면 이런 좀 하층 계급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범죄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 같은 걸 넣는 거죠. 뭐 로맨스 스캠 자체의 범죄는 뭐 끔찍한 일이겠지만 이 범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영화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영화처럼 둘의 이제 뭐 밀당 같은 사랑 같은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우란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랑 가겠다고 얘기한 린즈광이 정말 자기랑 가려고 하는 건지 자기에게 돈만 뜯고 사라질 건지 그런 상태에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서 영화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어쨌든 잘못한 범죄자였던 린즈광은 잡혀간다라는 결말이 납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뭐 그 결말과 달리 이제 그런 감정 속에서 약간의 이제 또 반전이 좀 숨어 있어요. 이 정도의 반전은 좀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남겨놓을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테인티드 러브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멜로 드라마적 정서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린즈광은 그 도박빚에 허덕이는 되게 그 어떻게 보면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인물처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집도 절도 없는 거고 말하자면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남한테 사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세련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주동우라고 배우가 연기하는 저우란과 이제 약간 멜로적 감정을 줘야 되고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감정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장이나 장유호 같은 이 어떻게 보면 가해자에 해당되는 이 남성들 배우들도 상당히 세련된 인물들로 그려진단 말이죠. 보시면 되게 뭐 동네 배경 이런 거는 좀 후졌을지 몰라도 이 양반들의 경우에는 되게
원래 생기 배우들이니까요. 잘생기기도 했지만 또 스타일도 뭐 그렇게 떨어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사실은 좀 설득력이 좀 없기도 하고, 내용 소재를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리고 이 영화의 톤 앤 매너상 전체적인 흐름이나 정서는 멜로드라마에 가깝게 흘러가는데, 이건 사실은 뭐 범죄자라든가 그에 대한 일종의 말하자면 주동의식 테이큰이라고 누가 그러니까 어디다 쓰시긴 했던데, 그 뭐 테이큰 정도가 치고 과격한 설정은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이제 그런 대갚아주기란 말이에요. 로맨스 스캠을 오프라인 방식으로 대갚아주기, 이런 이야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설득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 휘자오가 이제 그 가다가 마지막에 영화에서 이제 후반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뭐 린즈광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다소 관객을 설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배우들 자체는 연기를 잘하는데, 그 연기 잘하는 배우들과 전적인 구성, 각본이랑은 좀 동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이 영화의 톤 앤 매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본이 엉성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연기 톤과 이야기의 흐름이 잘 맞물리지 않으면서 되게 이질감을 주는 면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아침에 가서 보면서 뭐 약간 후회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좀 너무 영화가 좀 현실적이지 않은 면들, 또 말이 안 되는 면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톤 앤 매너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테인티드 러브는 그 홍보와는 포인트가 전혀 다르다. 이게 뭐 로맨스물과는 성격이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또 껍데기만 보면, 장면만 보면 로맨스 같은 좀 신기한 영화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고요. 네, 조회수는 안 나올 것 같은 영화네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